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학교론 가세포이 만났습니다. 요즘 자주 만나네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임기현쌤을 정말 오랜만에 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오랜만에. 저도 진짜 되게 오랜만에 뵙네요. 네, 우리 속된 말로 뽕을 뽑아야 된다. 임기현을 만났으면 뽕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이제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나면 아마 뭐 개업하실 수도 있고, 뭐 소속으로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취업을 하실 수도 있고, 다른 곳에. 그렇지만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어쨌든 중개사 개업을 하셨을 때 개공이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내야 될 세금. 물론 뭐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세금 신고를 하시면서 당연히 뭐 세무서와 상의를 하시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우리 오늘 임쌤 만났으니까 공인중개사가 이제 장차 장래에 자격증을 따셔서 중개업을 하시면서 내야 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야말로 개론. 개괄적인 얘기를 한번 네.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뭐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또 워낙 자주 바뀌어요, 그죠? 네, 워낙에 자주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하시는 일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지니까. 소득 금액에 따라 다르고. 그럼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분야를 뭐 또 하시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세금의 워낙에 범위가 넓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중개업을 하시면서 돈을 이제 중개 보수가 주 수입원이 될 텐데 중개 보수를 이제 벌었을 때 그래도 이런 세금을 낸다라고 염두를 두시고 업을 하시는 거랑 또 아예 무지한 상태에서 또 하는 거랑은 또 다르니까. 그리고 또 그렇죠. 중개사법에서는 개설 등록이라든지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만 또 이렇게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세금을 내는지 모르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미리 공인중개사는 이런 세금을 낸다. 아마 제가 폭발적인 조회수가 예상이 되는데 폭발 안 하기만 해봐. 오늘 우리 임쌤이 중개사가 내야 될 세금. 제가 일단 뭐 저는 이제 질문을 좀 드리는 측면이고 오늘 임쌤이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개사가 내야 될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일단 뭐 개업을 하신다거나 뭐 이랬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제일 먼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본인 건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다른데 임차해서 들어가서 할 것이냐. 뭐 이제 자기 건물로 한다 그러면 일단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취득세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겠고 이제 그건 차지하더라도 일단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자 등록.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낼 때 가장 첫 번째 이제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일 거예요. 부가가치세. 그때 부가가치세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처음에 사업을 하시는 분, 신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자든 일반 과세자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가능하다.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간이과세자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간이과세자로 가시는 거고 일반 과세자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일반 과세자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간이과세자로 갔다가 일반 과세자로 이제 전환을 하는 것은 그 실적을 봐요.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뭘로 가시겠습니까?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매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일반 과세자들 같은 경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매입 금액을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일반 소매업이라든지 도매업자들은 도매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과세자로 가셔야 제품을 매입을 해가지고 상품을 매입을 해서 판매를 했을 때 매입 금액이 공제가 되는데 중개업자 같은 경우는 매입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노동력을 제공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입을 공제받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내기도 좀 애매하니까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혜택이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와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과세자는 단점이 10% 세금을 내야 돼요. 10% 세율이 높은 대신 매입을 공제를 해주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돼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일단 매입이 없어요. 그래서 환급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뭔가 매입만 했다. 그래도 환급이라는 게 안 돼요.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자는 환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이과세는 환급이 안 되는 대신 세금이 좀 싸요. 세금이 3%라, 이제 중개업자 같은 경우는 3%인데 3%라고 해서 좀 쌉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의무가 없다. 의무 자체는. 물론 상대방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해줄 수는 있지만 의무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간이과세자로 가는 게 나을지 일반 과세자로 가는 게 나을지를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건물을 매입을 해서
중개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매입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주고 매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환급을 받고 싶으면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하시는 게 좋죠. 무조건 일반 과세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임차에서 들어가서 한다. 그러면은 선택을 들어간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세금을 많이 낼 필요는 없죠. 간이과세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럼 매출 금액으로 친다면 얼마 이상이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원래는 4,800만 원 기준이었습니다. 아, 4,800만 원. 일단 처음에 개업을 했을 때는 선택. 예. 아까 말씀드린 선택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1년치를 봐요. 1년치. 1년치를 보고 나서 그 다음 연도부터 이게 전환이 돼요. 아, 전환이. 네, 전환이 되는데, 그게 전환되는 금액 기준이 4,800만 원, 1년 매출 기준이. 예, 매출 기준이. 네, 매출 기준이 4,800만 원 기준입니다. 그 4,8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예.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였는데, 요즘은 그 물가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4,800만 원이 이제 좀 너무 현실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올해 2021년도부터 아,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8천만 원. 8천만 원. 아, 이거는 꼭 아셔야 될 것 같네요. 8천만 원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8천만 원 매출이 안 나오면 그냥 간이과세자로 그대로 가시는 거고. 그럼 꽤 8천만 폭이 원 상당히 넓어졌네요. 많이 넓어졌죠. 예. 그만큼 거의 화폐 가치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2배 가까이. 예. 크게. 그리고 간이과세자 중에서 그 일정 금액이 너무 소액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8천만 원이잖아요. 네. 8천만 원 미만 중에서 너무 소액이신 분들은 세금 내지 마세요. 사업하시는데 세금까지 내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세금 내지 마시고 그냥 면제해 드릴게요 라는 게 있어요. 예, 면제가. 예. 그게 원래 2,400이었는데 이것도 상향 조정돼서 4,800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면 4,800이라는 기준이 면세 기준으로 가버렸네. 그렇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4,800이 이게 뭐가 있느냐면 부가가치세는 면세라는 게 있고 면제라는 게 있어요. 달라요? 달라요. 면제, 면세 그러니까 같을 것 같은데? 예. 업종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됩니다 하는 업종이 있어요. 그건 면세라 그래요. 면세업자. 면세업자. 그건 금액에 관계없이 세금이 안 나와요. 근데 나는 면세업자가 아니에요. 네. 과세업자예요. 예. 그러면 다시 과세업자, 그러니까 딱 일단 면세, 과세 나눈 다음에 다시 과세는 간이과세, 일반과세로 나눠요. 그리고 다시 간이과세 중에 4,800만 원이 안 되면 세금을 면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면세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에는 면세사업자라고 적혀 있는 사람이 있고 간이과세자라고 적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간이과세자라고 적혀 있는 사람 중에서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면제가 돼요. 또 이 시청자들 같은 경우 또 오해하실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과세와 면세는 부가세에 국한되는 거죠. 그렇죠. 부가가치세. 혹시 또 이렇게 들으시다가 면세가 있어? 하면 종합소득세까지 면세라는 건 아니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네, 그리고 부가가치세. 일반적으로 이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에서 그렇죠. 과세와 면세의 기준은 부가세를 기준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부가세를 기준하는 그러니까 거죠. 보통 학원 같은 교육 사업이 면세 사업이에요. 대표적인 면세 사업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학원비를 결제를 하거나 이럴 때 부가가치세가 없죠. 없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학원 사업이 교육 사업이 다 면세 사업자. 그건 금액이 얼마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고 네. 일반 업종들은 다 부가가치세가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개업을 하시는 중개업소는 당연히 과세 사업자죠. 면세 사업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럼 제가 정리한 게 한번 맞는지 한번 판단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부가세, 과세 사업자가 있고 면세 사업자가 있는 자, 거예요. 일단 여기서 예. 부가세라고 하지 마세요. 네. 부가가치세. 가치세. 죄송합니다. 네. 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예. 자, 그럼 또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 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개수수료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 추가해서 11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를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까 지금 우리 이종호 선생님이 정리했던 것처럼 면세사업자가 세금이 없는 거고 그렇지. 간이과세자는 글자 그대로 과세자예요. 세금이 있어요. 있는데 매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세사업자라 그래요. 영세하신 분들. 네, 영세하신 분들, 소규모 사업자라고 해야 되겠죠. 이분들한테는
그 10%라는 부가가치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가혹하다고 보는 그걸 거지. 조금 더 줄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현행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30%입니다. 부가가치세 10%에 30%니까 3%가 붙는 거죠. 그래서 3%구나. 네, 그래서 3%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부가가치세는 자기 돈으로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 저기 중개업자들은 손님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손님들한테 본인이 이렇게 중개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손님분들은 고객분들은 그런 어떤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혜택을 제공하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혜택을 받은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렇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에 다 붙는 게 부가가치세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걸 나는 가서 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비자 가격 안에가 10%의 부가가치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판매자에게 소비자 가격을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커피 한 잔이 5,000원이다. 그러면 4,500원의 가격에 물품가액에 450원의 부가가치세에서 4,95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4,950원짜리 커피를 사 먹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숍에서는 4,500원은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450원은 세무서에다가 내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만약의 경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비싸다. 좀 깎아줄게. 라고 이제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깎아주는 것은 소비자한테 깎아주는 거지 세무서에서는 그런 것들은 관심 없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4,500원짜리다. 그럼 무조건 4,950원에 파는 걸로 간주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4,000원에 팔았어요. 상관없이 450원을 걷어요. 그러니까 당신 돈으로 450원 내기 싫으면 그 고객한테 받아서 내십시오. 이런 구조예요. 외국 같은 데는 이렇게 왜 음식점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더라도 이렇게 부가세를 따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물품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안 들어가 있죠. 계산을 할 때 그렇죠. 그 캐셔에 가가지고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의 부가가치세를 내는지를 아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안 돼 있어요. 분리가 아직 안 돼 있죠. 네, 분리가 안 돼 있고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백화점, 마트. 그 다음에 카드 결제할 때, 여러분들 카드 결제할 때 보면, 맞아요. 공급가액 얼마, 밑에 부가가치세 얼마 이렇게 나오죠. 네, 맞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다 10%가 붙거든요. 예. 근데 10%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내가 사는 물건에 면세 물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농산물. 이제 이런 것들을 사면 이제 면세 물건이 이제 드는 거죠. 자, 뭐 이야기가 좀 옆으로 흘러나갔는데. 그림 더 재밌어요. 옆으로 흘러나갔는데. 공인중개사분들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일단 일반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은, 일단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3%다. 기준은 매출 8천만 원 기준. 그렇죠. 매출 8천만 원 기준이고 부가가치세는 자기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누구 돈으로 내면 고객한테 받아서 내는 거고 그걸 정확하게 고객분들한테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가끔 보면 왜 나한테 그렇게 비싸게 받는 거야? 옆집은 그렇게 안 받는데 그건 옆집이 잘못한 거지 본인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이제 이걸 들어보신 분들은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간이과세자가 3%를 받아야 되느냐 10%를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만 원을 받아서 110만 원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3만 원인 103만 원을 받아야 되느냐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는 110만 원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자 법률상으로는 간이과세자도 과세자이기 때문에요 110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낼 때는 3만 원만 내는 거예요. 3만 원만 내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소비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옆에 일반 과세자하고 똑같이 받느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만 원만 받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10만 원을 받아도 법 위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 위반은 아니죠. 이게 원래는 받을 때는 일반 과세자든 간이 과세자든 누구든 다 10%를 받아요. 그리고 낼 때는 일반 과세자는 그 10%를 내는 거고 간이과세자는 그 10% 받은 금액의 30%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합계액이 3%인 거죠.
10%에 30%니까. 그걸 내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일반 과세자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고객들이 느낄 때.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우리는 3%만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만.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만약에 3% 받는다는 기준에서는 간이가세자와 중개하는 것이 어떻게 훨씬 더 10%가 그렇죠. 절약되는 절약되는 거죠. 음. 따지고 보면은 절약된다라고 봐야죠. 그럼 세금 납부는 간이가세자하고 일반 가세자하고는 얼마? 뭐 얼마가 이제 난 것이? 일반 보통 부가가세는 1년에 2번 냅니다. 그러니까 반기별로 낸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전반기, 후반기. 예.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 모아서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1분기 것은 7월 25일까지. 그렇겠네. 2분기 것은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인데 간이가세자가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내면 너무 힘들잖아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예, 1년치 그냥 모아서 1월 25일까지 그냥 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1월 25일까지는 무조건 부가세 납부의 날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고. 그래서 네. 보시면 네. 그 밖에 나가서 보시거나 이렇게 보면 프랑카드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1월 달하고 7월 달은 항상 걸려 있어요. 부가세 부가가치세 납부의 납부의 달입니다. 달. 이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돼요. 자, 부가가치세는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아니 뭐 저는 정리할 건 없어요. 100% 이해됐습니다 정말. 100% 이해가 됐고 두 번째 공인중개사가 내야 될 세금 유명한 세금이죠.